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가요? 대출을 필요하긴 한데 디딤돌, 특례, 보금자리론, 은행상품, 집단대출 이게 다 대체 뭔지, 뭐가 다른지 비교가 되시나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속성 벼락치기 해드릴게요. 바로 본론 시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2 등등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안내장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 봐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디테일보다는 일단 어떤 대출이 있고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출을 알아볼 수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 디딤돌, 두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세 번째 은행상품 또는 집단대출이라고 불리는 대출이에요. 디딤돌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약간 조건이 까다롭지만 이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한도도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오고 금리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은행상품 또는 집단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은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요. 이 분양가 기준일 수도 있고 감정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검로프 같은 경우는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는 분양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5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고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감정가 기준이기 때문에 검론프가 지금 5구 타입은 저는 4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감정가로는 지금 5억 4,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주택 가격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 기준이고 특례보금자리로는 제한이 따로 없어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DSR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받은 기준 날짜 같은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지금 디딤돌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생초, 즉 생애 최초인지 아니면 신혼인지 두 자녀 이상인지에 따라서 좀 더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주택수, 디딤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로는 무주택의 1주택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디딤돌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도 1주택인 경우에도 3년 이내 처분 조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당이 되시면 좀 더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경우인데요. 디딤돌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나 소득이 좀 빡빡한 거에 대해서 예상이 되시겠지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가 기본 한도인데 추가 조건인 경우에는 3억 또는 4억 원까지가 대출 한도가 될 수도 있고요. 특례 같은 경우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은행 상품이나 집단 대출은 LTV나 DSL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가 뭐냐? 주택 가격 대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로는 최대 7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생초, 즉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 경우는 80%까지도 가능합니다. 디딤돌이랑 집단 대출 또는 특례와 집단 대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딤돌이나 특례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이나 특례를 먼저 알아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대비 가능한 대출 한도가 DTI냐 DSR이냐에 따라서 조금 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디딤돌과 특례는 DTI 기준이거든요. 반면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역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만기가 중요한 이유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DTI나 DSR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너프 같은 경우는 중도금은행이나 잔금대출은행이 각각 지정이 돼 있어요. 건너프처럼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아직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협약이 맺은 은행의 지점에 가셔야만 됩니다. 이미 중도금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받은 은행을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조건이 좀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정가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인데 분양가와 감정가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받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이 최저 3억 5,380만 원부터 4억 3,260만 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감정가가 1층부터 4층까지는 5억 500만 원, 5층 이상인 경우는 5억 4,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보통 국민평수라고 하는 84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4억 5천이 조금 못 미치는 가격부터 5억 5,340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감정가가 일반적인 층수는 7억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분양가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뜻이고요. 대출은 결국은 얼마까지 나오냐라고 하면 생애 최초에 해당돼서 80%까지 만약에 최대로 대출을 땡긴다고 하면 5구 타입에서는 4억 3천만 원, 그리고 84 타입에서는 5억 6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제가 5구 타입은 생애 최초로 하면 80%면 부양가 4억을 넘는 금액이 나온다는 뜻이죠. 70%로 잡는 경우도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너프는 지금 후취이기 때문에 아직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입주하실 때 중도금 이자를 전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21년 1월 기준으로 2.4%에 시작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최고 5.8%까지도 찍었다가 지금은 4.9% 정도 수준이고요. 입주하는 날짜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되는 총 중도금 이자가 1,380만 원부터 1,534만 원 또는 9월 27일까지 미룬다고 하시면 1,628만 원 정도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신다라고 하면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제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중도금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지금 중도금 대출로 총 6차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애 최초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쪽 잔금대출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누적된 후불 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자가 좀 더 비싼 대신에 대출이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은행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중도금 대출 받은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도 두 곳에 나눠서 혹시 가능한지, 그리고 사실 DSR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부 갚는 경우도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최종 대출 조건을 확인할 때 대출 한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DSR이나 DTI, LTV 한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있겠지만 여기에 반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에 분양권을 매수를 한 사람이라서 수분양자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이고 생초일 때 DSR은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도 최종 정확하게 확인을 할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출 금액이 최대로 뽑으려고 하면 대출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얼마냐, 그리고 거치기간이 사실상 없어진 걸로 알았는데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특히 새마을금고는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변동금리라고 한다고 하면 변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도 약간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다고 하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일부 갚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좀 빠르게 알아보셨는데요.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키워드를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검색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